저는 29살까지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애매한 재능은 저주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저한텐 그게 게임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3살 위인 형을 따라 여러 게임을 다양하게 해왔는데 주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대전 게임이나 AOS 장르의 게임을 좋아했고 한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이 망할 때까지 그것만 죽어라 했습니다. 초3부터 중3 때까지는 그랜드 체이스라는 대전 게임을 주로 했었어요. 어렸을 때 형이 부모님한테 휴머니 대구 게임 대회에 참가 한번 시키자고 애가 너무 잘한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고 같이 하던 중마고 친구들을 한 손으로도 게임에도 이길 정도로 차이가 났었거든요. 중3부터 23살까지는 카오스라는 롤 비슷한 게임을 했었어요. 이 카오스라는 게임은 롤의 원조 게임인데 친구들과 밥 먹고 카오스만 했을 정도로 빠졌었어요. 카오스 프로게이머 중에 롤로 이적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선수들은 SK텔레콤 T1 팀의 마린, 푸만두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당연히 이런 네임드급의 재능과 실력이 없었어요. 21살쯤에는 롤로 치면 마스터 티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참 애매한 실력이죠. 21살 7월에 입대해서 훈련소 수료식에 부모님이 면회에 오셨었는데 고기를 먹으러 가도 셋이 먹어서 3만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훈련 기간에는 맛있는 게 미치도록 먹고 싶었지만 수료 후에는 뭔가 먹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는지 면회 시간 동안 PC방 가서 카오스를 할 정도로 게임에 미친놈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짬을 먹고는 싸지방에서도 틈틈이 후임들을 데리고 카오스를 하기도 했고 휴가를 맞춰 나가서 카오스하는 후임들과 밤새 카오스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전역 후에 카오스를 반년 정도 미친 듯이 또 하다가 23살 8월부터 롤을 하게 되었는데 29살까지 롤만 죽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게이머나 BJ를 할 만큼 대단한 재능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다이아 상위, 동네 애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하는 수준의 게임에서 저는 승리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같이 게임하던 수십 명 친구들의 인정은 제가 29살까지 자기 개발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큰 도파민을 뇌에 선물해줬거든요. 친구 수십 명을 모아놓고 내전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견인하기 위해 5명의 특성을 세세히 파악하고 의견들을 조율해서 판단하고 오더를 내리는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굳은 신뢰와 유대감에서 나오는 그 도파민은 게임을 끊고 현실의 저를 성장시키는 지금도 제가 얻는 도파민 중 대체불가 최상위에 위치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파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게임을 뿌리치고 공부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당시에 저한테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뇌가 충족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안 합니다. 군대나 회사 같은 특정 환경에서는 적당히 따라가긴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터닝포인트를 겪은 그 시점까지도 제가 왜 수학, 영어 같은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써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제 내면에서는 왜가 설득되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공부도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죽어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 건지 뭘 잘하는 건지 좀 더 생존에 연결해서 자아 성찰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이대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정해진 틀에 박힌 입시 과정을 따르지 않았기에 매몰 비용의 오류를 겪지 않게 되어 묘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장기가 무엇인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직접 겪어보고 찾아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학벌 대신 나를 검증해줄 대안을 더 일찍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학벌과 특별한 무기가 없어 고민 중인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간접 경험이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뭐가 됐든 당장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하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부를 택하지 않았으면 다른 장기를 빨리 찾고 이것저것 검증하며 성장을 했어야 하는데 알바를 다양하게 해보지도 않았고 고효율로 3달 일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현장 알바만 간간히 해서 용돈을 벌면서 그렇게 29살까지 게임만 하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27살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된 어느 책 한 권의 나비 효과가 저에게 큰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 이후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던 거인에게 무페이로라도 좋으니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청을 드리게 됐고 저는 그렇게 제 삶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 인생과 게임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게임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공략법을 이용해 성장하게 됐고 당연히 게임보다 어렵고 더디지만 현실에서 차근차근 성장을 해나가며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얻게 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외모의 최고점을 찍기 위해 자기관리를 하면서 외모 최적화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머스트와 원트의 교집합이 큰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제 가치보다 높은 여자를 추구해 연애가 힘들었었지만 큰 키, 잘생긴 얼굴, 많은 돈 없이도 이쁘고 현명한 여자친구한테 본능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원천인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내면과 남성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제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게임은 남성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다 못해 남성성을 말살시킨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제 경험과 주관이 정답도 아닐 뿐더러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요즘 과거에 비해 성장도 많이 했고 통제력이 늘었을 거라 생각해서 다시금 게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친구와 카오스 몇 판을 했었는데 한 판 두 판 하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순식간에 또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남성성이 퇴화되는 제 사고의 흐름을 관찰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친구들하고 게임하니 너무 행복하네, 내일 또 해야지, 내일 모레 또 시간 만들어서 해야지 같은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의 집중도와 꾸준함을 잃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강해져야 하는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게임하는 행복한 삶도 좋을 것 같은 대로 사고가 흐르면서 도피처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3년간 쌓아놨던 견고한 성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금 게임을 봉인하면서 제작한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내가 타고난 것들이 월등해서 인생에 여유가 있거나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하고 소소하게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5시간, 10시간씩 게임만 죽어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잃은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의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내 아내와 자식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이 영상을 잘 보셔야 할 거예요. 남자들이 연애 대신 게임을 선택한다, 게임에 중독되어 현실 도피를 한다, 게임이 남성성을 퇴화시킨다, 이런 말들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게임 중독은 3시간, 5시간, 10시간 이렇게 수치로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의로는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뤄둔 채 게임만 하면 쾌락을 쫓는 행위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게임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것들이 뭔데? 그건 누가 정하는 건데? 수능 공부? 대학 공부? 자격증 공부? 직무 능력? 운동? 독서? 연애? 결혼? 여기에도 사실 정답은 없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요. 1순위를 게임으로 놓아도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고 틀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1순위가 게임이었기에 그 목표에 충실했을 뿐이고 지금의 제 인생은 1순위가 게임이 아니기에 다른 것들에 몰입하는 과정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제가 겪었던 게임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꾸준히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군대나 학교처럼 억지로 루틴을 강제하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내 스스로 자고 싶고 게임하고 놀고 싶은 본능을 이겨가며 운동, 독서, 공부 같은 자기 개발들을 꾸준히 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내 보상회로가 고장나기 때문에 독서, 공부, 운동 같은 중장기 계획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서서히 잃게 되거든요. 게임을 해서 큰 재미를 얻는 건 너무 쉬워요. 자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서 버튼 몇 번 띡띡하면 도파민은 쉽게 얻고 시간은 증발하고 끝나버리니까요. 이 행위들로 인해서 얻는 도파민을 10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매일매일 운동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글쓰기를 하면 얻는 도파민은 띡해봤자 3도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날도 있겠죠. 게임은 경험치도 있고 레벨도 있고 계급, 레이팅, 등급도 있기 때문에 성과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시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이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운동, 글쓰기는 몇 개월은커녕 몇 년을 해도 티가 날까 말까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게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게임 능력치는 가상의 능력치에 불과하고 독서와 운동, 글쓰기 같은 건 현실의 능력치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데 머리로는 이걸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알면서도 뇌 보상회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게임을 참아가며 힘든 공부와 운동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 가치관 중에는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가치는 절대 없고 가치를 쉽게 얻으려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치를 손쉽게 얻으려다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나 좋은 몸 같은 가치를 손쉽게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위험에 직면합니다.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고 낱말만 듣고 팔랑팔랑 욕심만 앞서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몸을 만들기 위해 몸에 해로운 약을 먹고 몸이 망가지고 고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약 같은 경우에야 본인의 선택이고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 잃는 게 있는 반면 좋은 몸, 빠른 성장 속도, 남들과의 차별점은 확실히 가져갈 수도 있겠죠. 현실의 능력치를 얻기 힘들다고 게임으로 회피해버리는 것도 문제고 현실의 가치를 쉽게 얻기 위해 편법을 쓰다 위험에 빠지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자, 제가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과정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시면서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거울을 보시고 대화하셔도 좋고 혼잣말을 하시며 대화를 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를 알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해야 여러분은 강한 남자의 필수 조건인 꺾이지 않은 강인함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목표부터 나에게 설정이 되어야 진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게임에서 벗어나 나를 고통과 시련의 환경으로 밀어넣을 수 있고 나를 갈아 넣을 수가 있어요. 무언가 성공을 하고 깊이를 깊게 이룬 사람은 뭔가에 미치도록 시달리고 힘들어본 경험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방향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남쪽으로 걸어가든 뛰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KTX를 타든 하면 결국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목표가 부산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이 부산인지 제주도인지 유럽인지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설정해보세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뭐가 됐든 해봐야 여러분이 어딜 가고 싶은지 설정하고 가보고 부딪히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어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실행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길이다 아니다를 선택하세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게임과 자유에서 멀어지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냐면 경험해본 적도 없고 그에 관해 깊게 생각해본 적도 없거든요. 무언가 성공하고 이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늘 탐구하며 방향 설정과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꾸준히 나아가려 죽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진짜 이유를 찾으셔야만 해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노력해봤고 상상해봤고 여자한테 무시받지 않고 존경받는 남자가 되고 싶고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속에는 그 결핍과 갈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것도 그 증거일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끄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돈, 여자 다 필요 없다. 어차피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돈, 여자, 성공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걸 가져보고 나서야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애초에 가져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부자가 불행한지 행복한지 차은우가 얼굴이 잘생겨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그 부자가 되어보고 차은우가 되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목표에 맞게 설정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A와 B라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A 상황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있는데 근처에 편의점과 식당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10km를 뛰고 오면 라면 3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B 상황은 돈도 없고 근처에 편의점, 식당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산길에서 10km를 뛰고 와야만 오늘 일용할 라면 3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면 3개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 A와 B 상황에서 내가 하게 될 행동과 사고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A는 힘들면 언제든지 옆에 식당과 편의점에서 돈으로 식사,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 10km를 힘들게 뛰어서 굳이 라면 3개를 받으려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B는 저 라면 3개를 받아야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연구하고 효율적으로 10km를 채우고 라면 3개를 받아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A처럼 언제든지 스마트폰, 컴퓨터로 간단히 라면 3개에 해당하는 도파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10km 달리기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이 보통 자위 중독과 게임 중독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A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독서, 운동, 공부같이 중장기 계획을 꾸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과 게임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의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이 말도 대부분은 환경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오늘부터 운동할 거야, 공부할 거야, 살 뺄 거야, 금딸할 거야 해봤자 작심삼일 될 게 뻔해요. 내 인생의 행복인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B의 상황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내며 성장하셔야만 강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원래 남자는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며 성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성별입니다. 그걸 포기하면 도태되고 뒤처져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게임과 핸드폰은 이처럼 여러분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유혹할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몰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A 환경에서 손쉽게 제공되어지는 유혹을 거절해내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A라는 환경의 매트릭스가 그 사람한테는 행복일 수 있고 불편한 진실을 깨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게 행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여러분은 진실을 추구하고 강해지길 원하는 남성성을 지닌 남자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과 생각에서 나온 행동에서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은 거고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전의 과정이 다 연결되어 도미노처럼 다른 일들이 같이 일어나신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요. 모든 남자가 리더가 되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팔로워들도 꼭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셔야 하잖아요. 강한 남자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나와 대화해서 목표를 찾고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시련을 겪으며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며 평화로운 세상은 약한 남자를 양산하고 약한 남자들은 난세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될 만큼 환경은 정말 강력합니다. 요즘
요즘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되기 시작했고 세계 저출산 1위 국가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2위인 이탈리아와는 압도적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옆나라 일본 1.33하고 비교해도 0.8도 안 되는 출산율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는 젊은이와 아이가 없는 초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과거 베이비붐 고속성장 시대에 남자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노력하면 돈을 벌고 가부장제로 가장의 대우를 쉽게 받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여자한테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인생 난이도가 극악의 헬모드로 올라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게임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늘고 연애 비율은 붕괴해가면서 결혼과 육아는 지옥이라고 비혼주의가 판치게 되고 세계 저출산 1위 소멸국가의 길로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앞으로 점점 나 혼자 살면 되지 같은 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환경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누리면 된다고 하던 그 행복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소중함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이 펼쳐질 테니까요. 유일한 전쟁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배가 불러 잡생각에 빠져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기득권에 계속 놀아나고 전체주의, 젠더 갈등이 팽배하게 된다면 러시아에게 침략받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가 낱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혁명은 테스토스테론에서 시작합니다. 올바른 남성성을 기르세요. 강한 남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 길고 머나먼 고독한 길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남성성, 유연한 문제 해결력, 가정을 보호할 경제적 여유, 건강하고 강한 피지컬, 내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지능. 어느 하나 만만한 요소는 없지만 꾸준히 방향을 잡고 노력하면 키워낼 수 있는 능력치들입니다. 이 능력치를 고르게 갖추셔야 여자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현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들을 얻게 될 수도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과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강한 남자가 할 일이에요. 뭘 할지를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10번을 해봅시다. 세상에 가장 쉽고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그나마 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제가 인생을 바꿔가는 경험은 게임을 하지 않던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읽고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10분씩 하던 그 시기부터 변화의 시작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